선생님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문제를 내가 틀렸어.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골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문제를 지금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풀어줄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몇 개를 선별해서 풀 텐데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선별해서 푸는 문제를 강의를 올릴 거 아니야. 이 강의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1차 고사나 2차 고사, 정기고사를 준비를 하면 돼요.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는 나올 확률이 높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15페이지 7번 한번 봅시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표가는 정자, 세균, 바이러스에서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 B, C 있잖아요. 이 A, B, C가 정자, 세균, 바이러스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있죠? 이 특징은 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A, B, C는 정자, 세균, 바이러스 중에서 찾으면 되는 것이고 기역, 니은, 디귿은 여기 나에 나와 있는 특징과 매치를 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정자,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나왔어요. 정자가 뭐야? 사람의 생식세포죠. 사람의 생식세포. 이거는 감수 분열을 통해서 증식을 해요. 알겠죠? 증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정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핵막이 없는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세포 구조가 아니다. 이건 세포가 아니야. 그럼 정자, 세균,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통점. 이거는 핵산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죠. 세균도 마찬가지로 핵산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도 역시 핵산이라고 하는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는 핵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핵산을 가지고 있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핵산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돌연변이가 가능하다. 돌연변이가 가능하면 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봐봐. 나 보세요. A가 일어난다. A는 뭔지 잘 몰라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뭐 있죠? 정자. 그 다음에 원핵 세포로 이루어진 세균. 정자와 세균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이거는 세균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열이 뭐냐면 이분법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법이 뭐냐? 하나의 세균이 반절로 쪼개져 가지고 두 개가 돼서 이렇게 증식을 하는 것을 이분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A가 일어난다. A는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가로 오면 자 얘들아 봐봐. A라고 하는 애는 특징 기역만, B라고 하는 애는 특징 니은만, C라고 하는 애는 특징 니은과 디귿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정자, 세균, 바이러스 중에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세균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C는 뭐가 되겠어요? C는 세균. 그러면 세균은 니은 특징과 디귿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럼 니은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와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니은은 B도 해당이 돼. B 해당하는 거 뭐야? 정자지. 그래서 B가 정자. 그럼 하나 남은 A가 뭐겠어? A는 바이러스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A가 일어난다는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일 거 아니야. 알겠어요? 지금 이 A가 일어난다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바이러스만 가진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를 보면 기억, 돌연변이는 A에 해당한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 핵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돌연변이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고, 니은, 디귿은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그랬어. 그럼 디귿은 세균의 특징인데 세균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균만 해당하는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가 디귿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은 A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B와 C, 정자와 세균은 모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이거 뭐 때문에 가능하다 했지? 자체적인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B와 C는 모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바이러스의 특징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바이러스는 자체 효소가 없어요.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숙주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잘 한번 해보세요. 자, 17쪽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이거 수업 잘 듣고 있니? 정말 내 목소리만 나오니까 나 안 보고 싶니? 난 지금 얼른 너희들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하고 싶어. 나도 이렇게 하기 싫어. 너네도 알지? 쌤 기계치인 거. 지금 이 기계를 이렇게 작동하느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자, 17쪽 16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다음은 철수가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라는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이다. 기억은 증류수, 그 다음에 염산과 X, 그다음에 염산과 증류수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보자.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1, 2를 준비한 후, 그러니까 시험관 1, 2, 시험관 1과 시험관 2에는 녹말 용액이 같이 들어있어. 녹말 용액이 공통적으로 녹말 용액. 그 다음에 1에는 X와 증류수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2는 몰라. 기억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억이 뭔지를 지금 고르는 거잖아. 그랬더니 실험 결과 어떻게 돼 있냐. 이 1에서만 녹말이 분해되었대.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증류수가 녹말을 분해하긴. 증류수는 퓨어한 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실제 증류수를 우리가 먹으면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 있잖아. 그게 그냥 퓨어한 물이 아니야. 미네랄도 얼마큼 있고, 그 다음에 갖가지 물질들이 있는 물이거든. 근데 여기서 시험관 1에 녹말 용액과 X라고 하는 물질과 증류수가 들어있는데, 그럼 이 중에 뭐가 녹말을 분해했을까? 당연히 이 X가 녹말을 분해했겠죠. 여기까지는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2는 어떻게 돼 있을까? 2는 몰라. 그런데 여기는 단 대조 실험과 변인 통제는 모두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자, 대조 실험은 뭐야? 대조 실험. 선생님, 대조 실험을 여기다 별표를 치라고 했어요. 별표를 짓게 쳐요. 그럼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애는 뭐가 당연히 들어가야겠니? 증류수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겠죠. 증류수. 이 기억이라고 하는 애는 증류수가 있어요. 그래야 시험관 1에도 증류수가 있고 2에도 증류수가 있고 똑같지. X는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X가 없어야겠지. 그래야 이쪽 1에만 X가 있고 2에는 X가 없어야 X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 문제를 보면 기억은 증류수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실험 결과는 가설을 지지한다. 봐봐. X가 녹말 용액을 분해한다. 지지하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디귿 1은 시험군, 2는 대조군이다. 그럼 실험군은 내가 실험을 하고자 하는 거, 가설을 내가 실험을 하고자 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실험군이고, 2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비교 대조를 하기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X의 유무에 따라서 1이 실험군, 여기가 실험군, 그 다음에 여기가 대조군 이 되겠죠. 좀 추가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얘들아, 여기서 통제 변이는 무엇일까? 이거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X를
뺀 나머지, x를 뺀 나머지가 모두 다 통제 변인이어야 돼. 뭐 온도, 뭐 습도, 뭐 이거 시험관 크기 등등등 모두 다 이 갔어요. 자, 이게 바로 대조 실험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쪽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선생님도 수능습관 풀었단 말이야. 문제를 풀다가 얘를 틀렸어. 사실은 이걸 문제를 읽을 때부터 각이 나왔어. 아, 내가 이거 틀리겠구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자, 여기 일단 내가 틀렸으니까 별표를 치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는 생물의 특성 A, B, C에서 특징,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이런 문제를 풀을 때 그냥 가는 보고 아무 같잖아. 넘어가. 나는 생명현상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바이러스에서 나타난 것이고, A, B, C 있죠? 이 A, B, C 이거는 발생, 유전, 적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다. 이거는 무엇의 특징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에요. 발생. 미맹인 부모의 자녀는 모두 미맹이다. 이것은 유전.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어떤 식물은 물이 있을 때만 잎이 난다. 이거는 적응이에요. 그러면 이게 A, B, C란 말이야. A, B, C 중에서 바이러스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얘들아, 바이러스가 스스로 발생을 해? 막 조그만 했다 커졌다가 막 이래? 모양을 바꾸면서 올챙이 단계, 막 무슨 개구리 단계 이런 게 있어? 그럼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바이러스에서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유전. 왜? 이거는 핵산 이 있으면 유전 현상이 가능해요. 적응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돌연변이를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생각을 해봐. 코로나19. 이거는 지금 병원체가 뭐야? 바이러스 종류란 말이야. 얘 왜 약 없지? 돌연변이가 너무 많아서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랑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독일 이런 데서 발생한 코로나19가 그 병원체가 엄밀히 말하면 다르대요.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왜 달라? 이거는 거기 각각의 나라의 기후에 맞게 돌연변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유전과 적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자 봐봐. 특징 기억은 A는 몰라. B, C는 아니래. 특징 니은은 A하고 C가 동그라미래. 얘들아, 유전이랑 적응 두 개가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가 기억이겠니? 니은이겠니? 당연히 니은이겠죠. 이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는 니은의 특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B와 C는 A 혹은 이 B와 C는 A 아니면 C의 특징일 건데, 스몰 a, 스몰 b 중 하나는 A의 A다 라고 그랬어. 그럼 뭐가 A? 이 A의 얘야. 이 스몰 a와 스몰 b 중 하나가 A래. 근데 이 A는 바이러스에서 나타났으면 뭐가 A겠냐? 당연히 뭐가 A겠어? 얘가 A겠죠. 그럼 하나 남은 얘는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B가 되겠어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기억, 사람에서 A가 뭐야? 유전은 부모의 핵산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일어난다. 유전의 정의를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중에서 B와 가장 관련 깊은 현상은 B가 아니라 스몰 a다. 자, 디귿. A, B, C 중 C와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은 C다. 답은 기억 디귿으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헷갈렸던 이유는 적응을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나는 처음에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19쪽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체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는 특정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기 있는 가나다 있죠? 이게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좀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보고 가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거는 생명과학 2에서도 배우겠지만 미리 약간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면 세균 같은 건 선생님 내 수업을 하기는 했어. 이거는 핵막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핵막이 없는 원핵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얘들아 핵막이 없어. 너무 하등해. 근데 세포긴 세포야. 그러면 곰팡이는 뭐야? 핵막이 있는 진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얘도 똑같이 세포야. 바이러스는 세포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세포 구조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세균과 곰팡이, 바이러스 모두의 공통점은 뭐라 그랬지? 핵산을 가지고 있어. 핵산. 얘도 핵산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핵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핵산을 가지고 있다. 얘의 특징이 뭐냐면 핵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연변이가 가능해요. 돌연변이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 1학년 때 무당벌레 하면서 어떻게 나 잘 못 그리는 거 알잖아 얘들아.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이런 무당벌레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당벌레가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색깔이 나타났다고 해봐봐. 그러면 이게 같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같은 종인데 얘네 둘이 달라요. 이게 뭐냐? 이 다양해졌지 얘들아. 원래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이 커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해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력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가나다 중 나와 다만 물질 기억을 갖고 그 다음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나다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가는 세포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럼 가가 뭐겠어? 세포 구조가 아닌 바이러스가 가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해 갔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자. 기억. 핵산은 기억에 해당한다. 얘들아, 핵산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가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와 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 니은 영양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배지에서 배양할 수 있다. 영양물질로만 구성된 배지에서 배양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양물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생물이야 아니야? 영양물질은 생물이 아니야. 단지 먹이야. 먹이야. 그럼 이 말이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이 말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효소가 없어요. 자체적인 효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살아있는 생물을 기생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생물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숙주로 삼아가지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먹이만 있으면 안 되고 살아있는 생물을 그러한 살아있는 생물 안에 있는 이 생물의 효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영양물질로만 구성된 배지에서 배양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거는 바이러스는 해당이 안 돼. 근데 바이러스가 간데 가는 지금 B가 동그라미잖아. 근데 이게 B가 될 수 있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디귿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가 나타난다. 얘들아 핵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체라면 돌연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가 나타난다는 가나다 모두의 특징이기 때문에 A, B, C에 해당되지 않는다인 디귿만 정답이 되겠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20쪽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중 하나의 탐구 과정을 자료는 파스테르가 수행한 탐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한 단계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얘들아 결론을 도출하는 건 언제 결론을 도출하는 맨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거야. 귀납적 탐구 방법이든 연역적 탐구 방법이든 결론을 도출한다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라고? 맨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B가 결론 도출이에요.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딱 이거 표를 봐봐. 자연현상을 봤어. A 몰라. 관찰 방법과 절차의 고안. 관찰 수행.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뭐라 그랬죠? 관찰. 관찰이 들어갔어. 보고 있는 거야. 지켜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탐구 방법이라 그랬죠? 얘는 귀납적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로 가장 많이 드는 게 제인구달의
제2구달의 침팬지. 침팬지를 같이 자고 밥 먹고 이러면서 침팬지가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됐고,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은 중요한 게 있어. 엄청 중요한 게 어떤 과정이 꼭 있어야 되냐? 가설 설정. 가설? 뭐가 가설일 때 뭐뭐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가설이라고 했어. 밑에 봐봐. 파스테르 탐구.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이 탄저병을 예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 이거는 어떤 방법이라고? 연역적 탐구 방법. 왜?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가 있으니까. 기억 보자. 기억에 그림의 탐구 방법이 이용됐다. 얘는 연역적이고 그림은 기납적이니까 맞는 말이야? 틀린 말. 니은 A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인 답을 설정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인 답 밑줄 긋고 이게 뭐라고? 얘가 가설이야. 얘들아, 가설 설정은 연역적 탐구 방법에 있는 거니까 니은도 틀린 말이 되겠고, 디귿 B에서 관찰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바로 결론 도출이다. 그래서 답이 디귿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31쪽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모액을 이용한 실험이다. 발효관 A, B, C는 각각 기억, 니은, 디귿 중 하나이다. 자, 가를 보세요. 표는 발효관 A, B, C에 넣은 서로 다른 용액을 나타낸 것에 어떤 용액이 있지? 포도당 용액, 포도당 용액, 포도당 용액. 자, 이렇게 농도만 다른 거예요. 여기는 5%, 여기도 5%, 여기는 10%. 그 다음에 그림은 발효관 A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세포호흡. 세포호흡의 과정을 알아야 돼요. 세포호흡의 과정은 뭐냐면 재료가 포도당이야. 포도당이 무엇을 만나야 되냐면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C 6개, H 12개, O 6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C 하나, O2. C 6개짜리가 C 하나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합쳐진 거야? 쪼개진 거야? 분해됐죠. 이거는 무슨 작용이라 그랬죠? 이화작용. 쪼개지기 때문에 이 안에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에너지는 두 가지 형태로, 첫 번째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 화학에너지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ATP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했죠.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효모액이라고 한 게 나왔는데 효모액이 뭘까 얘들아? 이 효모액에는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있다는 게 뭐야?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정도 알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나 한번 보자. 나 37도에서 20분 후 발효관의 맹관부에 존재하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얘들아, 실험이 끝나고 났더니 기체가 만들어져 있대. 그러면 이 화살표 앞쪽에 있는 게 반응물, 화살표 뒤쪽에 있는 게 생성물이잖아.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중에 기체가 뭐니? 이산화탄소죠. 기체니까 G가스라고 쓸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봐. 이 맹관부에 모인 기체는 어떻게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자, A라고 하는 발효관은 영양용액과 물을 넣었대. B는 영양용액과 효모액, C는 영양용액과 효모액이야. 그럼 A, B, C 중에서 세포호흡을 하는 거는 뭐니? B와 C겠지. 얘가 세포호흡이 가능하지. 왜? 효모액이 있으니까. 효모액에는 효소가 있잖아.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봐봐. 발효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체 발생량이 없는 게 있어. 이게 디귿이 뭐라고? A. 왜? 이거는 물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기체가 어디가 더 많이 나오겠어? 니은이지. 그럼 니은이 뭐겠어? 야, 봐봐. 5%, 10%, 10%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이 더 많다는 거야. 재료가 더 많으니까 생성물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C, 얘가 B.
기억 보면 A는 기억이다. A는 디귿인데 틀렸죠. 디귿 A일 때 A 어디 있어? 여기일 때 발효관 속 포도당 농도는 디귿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 얘들아, 디귿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일어났어? 호흡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났다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야 여기는 줄어들고 여긴 늘어날 거 아니야. 이게 안 일어났다니까? 그럼 여기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에서 포도당이 제일 많겠죠. 왜냐? 반응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답이 니은이다 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